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국내 주요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콘솔 게임 지원 확대, 인디게임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은행연합회와 9개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금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2,214억 원 규모의 출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취약계층의 금융수요 충족과 서민금융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이 2029년까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비싸게 팔리는 나라 1위를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이후 스마트폰 평균 판매 단가가 가장 높은 나라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언제 어떻게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고민되시죠? 그럴 땐 세나의 종목들 받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우리 세나뿐만 아니라 믿고 보는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오늘 김쌤 고수님과 같이 하는데요. 고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고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 그리고 걱정이 많았던 월요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고 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사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말 내내 우리나라 시장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 내려간다면 어떤 섹터를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플러스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조금 부실했죠. 왜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쪽은 어디죠? 바로 성장주, 반도체 IT인데 반도체 IT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날이었다라기보단 PBR,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반도체 IT라든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 생각보다는 강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떨어진 거 생각하면 저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결국에 이제 돌고 돌아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실적이 나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자동차주들도 그렇고 결국엔 실적은 좋았지만 대내 변수를 통해서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던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실적주 위주로 그동안 수급은 있었지만 주가의 조정이 깊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체크를 했었던 날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시세가 나야 되는 위치, 그러니까 매물대 저항을 소화해야 되는 혹은 이평선을 돌파해야 되는 위치에서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겼던 하루였다라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기술주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그리고 계속해서 PBR주로서 상승을은 몰렸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2629선에 장을 잘 맞췄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 고수님께서는 오늘장 매매 포인트로 실적주 위주로 체크를 하셨고요. 또 윗꼬리 달린 종목들은 수익을 충분히 챙겼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고수님의 공략주 그리고 공략주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이 공략해 주셨던 공략주들 수익률 정말 좋았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의 4월 16일 공략주입니다. 슈프리마이고요. 슈프리마 매수가는 21,95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상승률 무려 7% 달성했고요. 목표가가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고수님, 이 슈프리마 종목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슈프리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지문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쓸 때 핸드폰을 열 때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혹은 홍채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슈프리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인 점포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슈프리마의 기술을 가지고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조금은 더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한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갤럭시 S24가 흥행했다라는 소식.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은 시장의 시선 쏠림이 이 온디바이스 AI 쪽보다는 HBM이라든지 레거시 쪽으로 조금 더 몰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 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애플의 아이폰 새로운 모델 또한 AI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관련 보안 기술 보유 기업들의 이 수급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현금화를 위해서 매도를 한 것뿐이지 만약 현금이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은 더 보유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제가 매도했다 그래서 따라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위에 이 녹색 이평선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60일 이평선인데요. 6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가격대가 24,500원으로 지금 보여져요. 이 24,5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그것도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6,000원대까지의 상승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 종목 살펴봤습니다. 4월 16일 공략주로 7%대 수익률 주셨고요. 조금 더 시세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조금 더 보유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60일 이평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같이 충분히 동반되는지를 보고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000원까지도 가격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고수님께서 공략해 주신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3월 14일에 고수님께서 장중 단기 스윙 공략주로 짚어주셨고요. 세진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6,200원에 잡아주셨습니다. 상승률 무려 20% 기록했습니다. 자, 매수가 6,200원, 그리고 목표가가 1차에 7,200원, 2차에 7,600원을 잡아주셨는데요.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 20%나 크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세진중공업은 조선 기자재를 이제 본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조선 기자재도 굉장히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일단 그 중에서 굉장히 큰 탱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조선사들의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장중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몇 척을 수주 받았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모델을 수주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떤 특수선인지 어떤 친환경선인지 그걸 알아야 정말 그 기업이 그 회사가 좋은 선박을 수주받았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를 많이 받은 쪽이 바로 이 삼성중공업 혹은 HD 밸류체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친환경이라든지 특수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냐면 이쪽이 다른 배, 벌크선이라든지 유사선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남기 때문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1년도, 2022년도 중국 시장에서 중국을 좀 이기기 위해서 저가 영업 공세를 한 것에 대한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낮은 어떤 저가의 영업적인 이 이익률이 남는 쪽보다는 조금은 높은 이익률이 남은 배가 좀 많아야지만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공략을 했고 왜 일단 이 수준에서 좀 매도를 했는지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6,2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6,2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 3분기, 4분기에 신규 수준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조선사들이
올해 작년 기준이죠. 올해 우리 흑자 전환 제대로 할 겁니다. 흑자 전환을 넘어서 큰 외형 성장을 할 것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지난 3분기, 4분기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들의 주가도 빠졌고 조선 기자재인 세진중공업의 주가도 같이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주 잔고는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형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 세진중공업이 아닌 다른 기업이 많다라고 하면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중에서 대형 탱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은 바로 세진중공업 딱 독보적인 기업, 독보적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펀더먼털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가격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이용해도 된다라는 저는 이제 그 개념을 넣어서 6,200원이라는 가격대에 이제 매수를 한 것이고요. 자, 지금의 구간 여기서 이제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 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는 정말 많은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면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일단 1차적인 매도를 진행을 한 것이고 저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했었을 때 이 6,500원에서 6,000원 밴드 사이에서는 신규 매수도 다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결국 조선사들은 단기적인 어떤 수주를 받고 이행하는 기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많은 조선사들이 최소 3년치의 슬롯, 그러니까 3년치의 수주 잔고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세진중공업 또한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4일에 공약해 주셨던 세진중공업 이 종목 20%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적 조정을 이용해서 공약을 해 주셨고요. 6,000원에서 6,500원 안으로 들어온다면 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공약주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세나의 종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쌤 고수님과 실시간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또 세나의 추천주 매일 아침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장 공약주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가 추천해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HD 현대미포입니다. 자, 이 종목 실적 65점 기록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9,87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70점,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오늘 저 PBR주 강세 보이면서 이 종목 역시 2% 넘는 수익률 주었고요. 또 HD 계열사 중에서 이번에 코스피의 IPO를 앞둔 또 HD 현대마린솔루션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75점, 또 수급은 60점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신호강도 80, 그리고 종합점수가 70점이 나오면서 높은 점수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 우리 세나가 스윙 가능한 종목으로 좀 짚어주었는데 자, 고수님 HD 현대미포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오랜만에 저와 이렇게 마음이 좀 일치한 종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엔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올해이기 때문에 HD 현대미포 현재 위치에서의 이제 부담감은 연속 3거래일 동안 이제 상승했다라는 것뿐 그 외에는 저도 이제 모두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MSCI 지수 편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조선사들 중에 가장 조정의 폭이 혹은 기간이 길었었던 조선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좀 제재하고 있죠. 그 제재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동안 중국이 주력으로 했던 모델과 가장 유사한 모델을 만드는 HD 현대미포가 그 수혜를, 반사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조선사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치라면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 HD의 이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한 가치 또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LS 마린 솔루션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에 수급적인 영향까지 받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HD 현대미포 굉장히 좋다. 대신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3거래일 동안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추가적으로 8만 원 가나요? 8만 5천 원 가나요? 9만 원 가나요?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가격대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조정이 나올 때 시청자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 조선 3사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선택을 할 것인지. 근데 만약 나는 조선 3사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HD 현대미포조선도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나의 첫 번째 공약주로 HD 현대미포 살펴봤습니다. 조선주 현재 흐름 좋고요. 또 3거래일 동안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6만 원에서 7만 원대 가격대까지 좀 밀릴 때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나의 추천 종목 두 번째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KL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실적 65점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 907억 원을 기록했고요. 모멘텀적으로는 60점 나왔습니다. 중국 경기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65점, 수급 70점 주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연속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4점으로 이 종목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었는데 우리 고수님께서는 GKL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카지노 관련주 하면 보통 이제 크게 네 군데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와 GK의 강원랜드, 롯데관광개발. 그중에서 사실 GKL의 실적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좋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카지노 기업들보다 홀드율이 낮아서, 이 홀드율이라는 것은 카지노 기업의 이제 승률을 이야기하는데 이 홀드율이 낮아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세가 조금 약했었던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홀드율 같은 경우에는 드롭백과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다 보니 저는 충분히 뭐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군들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카지노주를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GKL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바운딩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지금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항공주들도 있고 뭐 면세도 있고 화장품주도 있고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카지노도 있는데 저는 사실 카지노 쪽보다는 화장품주 쪽의 수급이라든지 어떤 실적의 방향성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GK의 좋은 점수이긴 하나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나의 두 번째 종목으로 GKL 살펴봤습니다. 중국 경기 수혜주로서 카지노주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화장품주가 시세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쪽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나가 추천해준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65점 주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은 477억 원 기록했고요. 모멘텀 70점으로 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조선주 계속해서 흐름 좋기 때문에 관련주인 하이로코리아 좀 각광받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65점, 수급 또한 65점 기록했습니다. 3월 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신호강도 60점, 종합점수 65점 나왔는데요. 자, 고수님 하이로코리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하이로코리아를 비롯해서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과 같은 피팅류 업체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피팅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가
다 망해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중에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몰려 있고 이 기업들이 지금 전체 조선이라든지 어떤 플랜트 사업에 대한 수주를 다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피특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성광밴드라고 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수급 동향을 봤더니 이제 하이로코리아 제가 수급 화면을 펼쳐놨어요. 기관의 수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특히 금융투자의 수급이 지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 박스권을 충분히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 28,000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포인트를 잡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을 때에는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같은 산업에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나의 세 번째 종목 하이로코리아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기관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에 28,000원이 좀 돌파가 가능한지 이 부분 보시고 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나의 세 종목 고수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하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고수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자, 세진중공업의 20%를 앞지를 수 있는 종목 오늘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에 가장 분할이 되는 것은 딱 세 가지죠. 삼고 현상, 유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 이 삼고 시대에 방어할 수 있는 타입의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된다. 대표적으로 보면 게임, 엔터, 음식료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중에서 오늘 게임주도 앞서 이제 우리가 오프닝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에 좀 조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게임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1등하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 게임주는 어디서 1등을 해야 되느냐? 중국 혹은 일본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게임의 전통적인 패턴을 보면 일본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을 중요시하게 좀 여겨서 그동안에 영업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죠. 특히나 우리나라 이 K게임주들에 대한 판호 발급에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많은 의문부호가 붙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 판호 발급을 받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히든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자, 히든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작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게임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급격하게 어떤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쏟아졌던 말 그대로 중국 시장에 나오는 뉴스의 변동성이 정말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중국에서 조금은 게임 부분에 대한 완화 제스처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저는 우리가 게임주들을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지금 돌파해야 되는 구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업이 충분히 박스 상단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주봉상, 월봉상 장기 이평선까지 지금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만약 대량 거래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수님 히든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온트레이딩 AI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세나의 선택으로 세진중공업 20%의 상승률 봤습니다. 자, 고수님의 선택으로 또 세진중공업 20% 상승률 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수님께서 대형 탱크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가격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해서 20%의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나의 선택, HD 현대 미포 살펴봤습니다. 실적은 65점을 기록했고요. 3거래일 동안 계속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7만 원대 가격대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주목할 만한 게임주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김쌤 고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감사합니다. 온트레이딩 AI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